안녕하세요. 1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매일같이 버티는 삶을 살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저만 이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제 고통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 상태가 되었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 2달 전까지 터질 듯한 만삭의 배를 이끌고 매일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무거운 몸으로 허리를 숙여 집안일을 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조기 진통으로 급하게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이러다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나 싶었죠. 2주간의 입원 끝에 간신히 퇴원을 앞둔 전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먹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딱 한 번만 아웃백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아픈 아내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주기 귀찮았던 겁니다. 집을 구할 때도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삭에 코로나까지 걸려 꼼짝도 못하는 제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 관심도 없다며 온갖 타박을 쏟아냈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는 제게 안부는커녕 원망과 비난뿐이었죠. 임신 막달이 되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저녁 준비를 하다 도저히 칼질을 할 수가 없어 남편에게 무 좀 썰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그냥 버려. 뭘 그런 걸로 사람을 귀찮게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도와달라는 아내에게 음식을 그냥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는 세상에 나왔고 저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지옥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고 싶다며 굳이 조리원으로 찾아오셨고 갓 태어난 아기를 카시트에도 태우지 않고 품에 안고 가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위험해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애원했지만 어머님은 어디서 어미한테 대들어 내가 애를 며칠 키웠는데 너보다 몰라? 유난 떨지 마.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은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라며 시어머니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분 거리에 집으로 가는 동안 혹시나 사고라도 날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되어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 아기 침대 한 번 닦아놓지 않았고 분유포트조차 씻어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 말 또 하게 하지 마. 나한테 명령하지 말랬지.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는데 시아버니 버젓이 거실에 계신데도 시어머니는 뭘 꿈을 대. 당장 여기서 줘. 라며 제 가슴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게 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갓난아이는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리원에서는 쿠션에 받쳐 겨우 수유를 하다가 맨몸으로 하려니 자세가 서툴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 젖 한번 안 줘본 사람처럼 뭐하는 짓이야 라며 저를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결국 그날부터 제 모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귀한 손주, 남의 손에 못 맡긴다며 육아 도우미 쓰는 것을 결사 반대하셨고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출퇴근하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모유도 주지 말라, 분유는 내가 먹이겠다며 아이를 독차지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분유를 타서 시어머니께 대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결국 제 무릎은 완전히 망가져 제대로 앉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무직 상태로 게임만 했고 아주 가끔 생활비를 던져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부서져 내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냥 버리라는 남편의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건 단순히 무조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아파하는 아내의 작은 부탁, 그 고통 자체를 무시하고 버리라는 잔인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퉁퉁 부은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차갑고 무서워서요. 시간은 흘러 아이는 세상에 나왔고 저는 2주간의 짧은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 이 아이만 있으면 지옥 같던 시간도 다 잊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리원으로 데리러 온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시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차문을 열자 카시트가 놓인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털썩 앉으셨죠. 제가 당황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기는 카시트에 태워야 해요. 위험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얘는 유난 떨기는 애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냥 내가 이렇게 꼭 안고 가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키웠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당신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달라고, 아이 아빠인 당신만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운전대를 잡을 뿐이었습니다. 아,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걱정이 많아. 그냥 좀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차 안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갓 태어난 내 아기를 지켜줄 사람은 엄마인 나뿐인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30분 남짓한 그 거리는 제게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다른 차가 옆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저는 피가 마르는 공포 속에서 마른 입술만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은 제가 상상했던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알아누워 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구했다는 집, 그곳엔 시아버님까지 와 계셨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젖을 물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등 뒤에 꽂혔습니다. 어딜 들어가? 애 오는데 당장 여기서 젖 물려. 네? 아버님도 계신데. 아이고, 지 새끼 밥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아버님은 신경도 안 쓰셔. 얼른 줘.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아버님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눈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을 들추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 했습니다. 조리원에서는 쿠션과 시트로 몸을 받치고 편안한 자세에서 수유를 했지만 딱딱한 거실 바닥에서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젖을 밟지 못했고 저는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쏘아붙였습니다. 애한테 젖 한 번 안 물려본 사람처럼 왜 그래? 조리원에서 대체 뭘 배운 거야? 답답해 죽겠네? 시아버님이 계신 앞에서 옷을 풀어헤친 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하는 부적한 엄마라고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집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산후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하자 어딜 남의 손에 우리 귀한 손주를 맡기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셨죠. 아이를 봐주시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그건 감시와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모유는 무슨 모유야. 영양가도 없는 거. 당장 끊고 분유 먹여.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저는 전몸살로 가슴이 돌덩이처럼 뭉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도 아이에게 모유를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분유를 타서 시어머니께 대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히 앉아 아이에게 젖병을 물렸고 그동안 저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 보벽, 기저귀 갈기, 산더미 같은 빨래와 설거지, 식사 준비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요?
여전히 방구석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핑계를 대며 육아와 살림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가끔 생활비라며 200만 원을 툭 던져줄 때면 마치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거들먹거렸죠. 출산 후 망가진 몸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릎은 최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집안일을 하다 보니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겁니다. 앉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아프다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다들 애 낳으면 그 정도는 아파. 엄살 부리지 마.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데 그 누구도 제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버는 기계이자 공짜 식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자 저는 도망치듯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지배하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회사뿐이었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어떤 날은 동트기 전 새벽에, 어떤 날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집을 나섭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는 무직인 남편이 아이를 돌봅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기 전 아이가 먹을 무염식 국과 반찬을 서너 가지씩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면 저를 기다리는 건 남편이 하루 종일 먹고 쌓아둔 설거지 더미와 어지러운 집안꼴입니다. 그는 아주 가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설거지를 한 번 하고는 몇 날 며칠을 생색냈습니다. 내가 설거지했어. 봤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당신과 아이가 먹을 밥을 하고 퇴근해서 당신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우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이 아주 가끔 하는 설거지는 대단한 선심이란 말인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저는 당신의 인생에 들러붙은 귀찮은 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요? 밤늦게 퇴근한 텅 빈 집,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이 지옥에서 혼자라는 것을요. 그날도 저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퀴퀴한 공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 과자 봉지, 게임기 컨트롤러가 사방에 널려 있었죠. 그리고 식탁 위에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만들어둔 아이의 국과 반찬이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 먹은 배달음식 용기가 보란듯이 쌓여 있었고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얘기 좀 해. 잠결에 칭얼거리며 일어난 남편은 저를 보고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썼습니다. 아, 왜 또?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해? 내가 지금 밤새 일하고 들어왔어. 집골은 이게 뭐야? 애 밥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손도 안 댔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품을 쩍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거 맛없다고 안 먹잖아. 그래서 치킨 시켜줬어. 애는 치킨 잘만 먹더만? 19개월 아기에게 배달 치킨을 먹였다는 말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당신 게임하라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 식모야?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새는 네가 돈 버는 게 뭐 대수라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내가 더 힘들어.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 힘들었겠지. 내가 만삭의 몸으로 코로나에 걸려 죽을 듯이 아플 때 새집 구경 한번 안 온다며 타박하던 시어머니랑 같이 나를 비난했으니 힘들었겠네. 내가 무 하나 써는 게 힘들어서 부탁했을 때 그깟 무 그냥 버리라고 소리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조리원에서 갓 나온 내 가슴을 시어머님 앞에서 다 드러내게 만들고 젖 한 번 안 물려본 사람처럼 구박하던 당신 어머니 옆에서 입 꼭 닫고 있었으니 참 힘들었겠다. 내 무릎이 망가져서 앉지도 서지도 못할 때 엄살 부리지 말라며 비웃었으니 정말 힘들었겠네.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너 진짜 속 좁다. 속이 좁은 게 아니라 뼈에 새긴 거야.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내게 준 상처들을. 그리고 오늘 당신은 내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박살냈어.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이라는 지옥에서 내 아이랑 나. 이제 나갈 거야. 저는 안방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에서 이혼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장 찍어. 위자료 같은 거 기대도 안 해. 그냥 내 인생에서, 내 아이 인생에서 당장 꺼져줘.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이렇게 순종적인 식모이자 ATM기로 살 줄 알았겠죠. 시어머니에게 전날에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를 전화기 너머로 들으며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의 손을 그 지긋지긋한 집의 문고리를 놓자 비로소 제 손으로 아이와 제 인생을 온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새벽의 공기는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분명 고되고 힘들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날아갈 듯이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무시당하는 아내,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제 아이의 온전한 엄마이자 제 인생의 주인,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길고 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더군요. 제 인생 2막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